안녕하세요. 대리매일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저는 매일 마음을 다쳐서 고통받는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심리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내담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그리고 강연과 세미나 또는 심리와 자기계발과 관련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멘토링을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 영상이 자기 스스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심리 상담과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왜 심리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리 상담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첫 영상이 내가 아픈 3가지 이유인데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마음이 아픈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온갖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저의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쯤 되었는데요. 요즘은 결손가정도 꽤 많이 있고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그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주위에는 저처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들과 다른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조금은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늘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공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만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우울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무렵부터는 열등감이라든지 피해의식, 강박증,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 공황장애 등등
심리적인 장애란 장애는 모조리 제가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런 고통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죽기는 억울하다는 또 다른 생각과 죽을 용기조차 없는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모순 덩어리로 창조한 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만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지독한 공포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울음을 토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신분석과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최면이라든지 명상, NLP, EFT, EMDR, 가족세우기, 호흡호노포노는 물론이고 각종 종교에 이르기까지 심리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기법들을 두루 섭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담자가 되어서 심리 상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었고 언젠가는 나도 나처럼 각종 트라우마와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심리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도 부지런히 참가했고 각종 심리 상담 기법들을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작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10대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어서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습작하기도 했는데요.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이 자기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글쓰기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중증의 환자였던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케어하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등단 이후 지금까지 시집과 에세이집을 합쳐서 7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작년 9월에 출간한 이 책인데요. 제목이 트라우마 치유와 자기 개발을 위한 심리 멘토링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치유 과정,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서
실제 상담을 통해 쌓은 심리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과 자기 개발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트라우마의 생성 원인에서부터 해결 방법까지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자기 개발에 대한 멘토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부는 또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1장에서는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상담 절차라든지 상담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상담 기법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3장은 자기 스스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자기 개발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전문가가 되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일종의 스테디셀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할 심리 멘토링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영상은 물론 이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것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제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건강과 삶에 대한 통찰이 더 커지고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몸과 마음이 잘 치료가 되고 그런 통찰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팠던 경험들이 나의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 전문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파본 사람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각종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런 내담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비교적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터득한 노하우를 실제 상담에 활용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저에게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치료 과정들이 저의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심리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리상담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심리상담을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